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이주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시고 싶어서 여러 번 저희가 섭외 전화를 드렸다가 오늘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좀 바삐 지내셨죠? 네네. 조금 전에도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송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또 행사하셨고, 네. 국회 현안이 여야 갈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5월 30날 이제 개원을 했고 2개월이 넘어가는데 제헌서를 넘겨서까지 개원식조차 못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에 사실 좀 모두 당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합의를 거치지 않은 안, 그리고 필리버스터, 야권 단독 통과, 거부권 이런 수순이 지금 몇 번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안에서는 바쁘고 또 밖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삶을 잘 살면서 특별한 의제가 있을 때 잠시 기대를 가지시거나 관심을 두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안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또 밖에서는 무슨 논의가 올라오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냉담해지신 것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네. 국회는 제대로 가고 있나, 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 들어와서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안에 계시는 이제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22대 네. 총선은 당선이 되셨고, 이주영 네. 의원께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은 사실 여야 합의가 잘 돼서 협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방향이기는 할 텐데요. 그것을 어느 쪽에서 먼저 손 내미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중재안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기회를 양쪽 다 자꾸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죠. 예,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제 국회 입성하시기 전에는 소아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의료 대란, 의정 간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한 20년 가까이 소아청소년과 의사였고 한 10년 정도는 소아응급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붕괴했는지는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의대 증원이 발표나기 전에 2월 1일에 필수 의료 패키지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제가 그 시점에 이미 모두 탈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회에 들어온 뒤에서 이제 내부에서 봐도 이 정부나 각 부처가 의료 자체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의사를 비롯해서 간호사라던가 그 외에 많은 직역이 있는데, 그 직역 전체에 대한 이해가 좀 대단히 낮은 편이어서 사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는 합니다. 예, 의료에 대한 이해가 낮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야기를 안 듣는 것도 아닐 텐데요. 네, 듣기는 하시는데 이 서로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나 아니면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좀 서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공무원 이 세계 특유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속적으로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건 시작을 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 또 혼재하다 보니까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긴 타임라인을 같이 가기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취지가 좋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간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은 무조건 확대해야 된다, 이 입장이잖아요. 네. 예. 네네. 이주영 의원께서도 거기에 동의는 하십니까?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미 이제 여러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근거가 없다는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인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는 사실 OECD 데이터 중에 의사 수, 이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의사 부족을 말해 왔어요. 근데 그 외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는 항구하고 있죠. 사실상 독에 구멍이 났고 그게 점점 더 심각하게 깨지고 있는데 물만 더 부으면 된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지향점이 뭔지, 정부가 생각하는 공공의료의 대상,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으로 치자면 사업 계획서나 예산 책정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직원 모집만 잔뜩 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죠.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걸 문제점으로 꼽으실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당연지정제나 단일 보험 체계라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어느 한쪽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혹은 진료를 받는 쪽에서도 자율성을 또 침해하는 부분이 양쪽으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60년대, 70년대 이때의 생활상과는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의 규모, 재정 규모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순차적으로 개혁을 해왔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5년 단위로 했어야 하는 그 파악이나 계획 혹은 수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고 의료계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긴 안목으로 계획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재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이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재정은 어떤 식으로 굴릴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인지 혹은 선진화된 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와 공공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의료가 나오고 그래야 그 전체 사업에 대한 규모와 예산과 필요 인력이 추산될 텐데 그 논의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중간에 이제 몇 번은 정부도 나름대로 협상도 하려 했었고 회유도 네. 제시도 하기도 했었고 네. 그랬었는데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뭐 전혀 움직이려는 모습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정부는 나름대로 정말로 이게 회유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단적으로 이제 무시험 합격이라던가 무수업 진급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시험 안 치고 통과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냐, 수업 안 들어도 진급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교사 할 거 없이 모든 전문 직역에 똑같습니다. 이게 제때 단계별로 모든 내용의 공부를 거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정과 시험을 통과해야지 인정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연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뭐 공부 안 하고 통과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근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로 인식이 돼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전국 순회 중이시죠? 네네. 네. 반응,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바로 지난주에 광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별로 이제 약간씩 구성이나 내용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공통적으로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참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전공의 1년차나 2년차들은 제가 사실 20년을 하고도 못 버텨서 이제 그만뒀을 시점에 기피과인 걸 알고도 굳이 지원을 했던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네.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을 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이 선택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바이탈과, 즉 생명과 직결된 공부를 한다는 건 대부분의 경우에 전문가적인 자율성과 자부심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슬픔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한마디로 내 진로의 방향성이나 업무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걸 너무 강하게 경험을 하게 됐고 또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더 큰 비난에 노출된다는 것도 사실 이미 겪어버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면서 참 다행이다, 희망이 그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점은 저를 만났을 때 국회의원을 만나는 거니까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뭐 개인적인 하소연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정부나 국회보다도 또 나은 청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시 네. 답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의사로서 이제 사는 것이 진료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이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에 대한 관심을 의료계에서 먼저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 이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의사와 국민들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사실 이 사태의 가장 슬픈 결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서로가 감정이 좋기는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여론보다는 내 앞에 있었던 환자 한 명
내가 만났던 보호자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래도 내가 의료로서 가질 수 있었던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전남대병원이 2월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225명에 대한 사직의 일괄 처리를 했습니다. 저들병원이나 광주 기독병원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뭐 수련 병원이나 교수들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또 느낌을 네. 받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네. 이제 환자를 생각하더라도 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네. 지킬 때 그 우울함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사실 또 하나의 슬픈 아까 제가 의사 환자 관계가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앞으로 좋은 의료가 지속되는 것에 있어서 이 사제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도 참 큰 슬픔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 병원과 의사는 사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병원을 의사로 인식을 하시는데 병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은 많이 달라서 병원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들은 또 어느 정도는 묶여 있기도 하고 환자뿐 아니라 연구라던가 뭐 자기에게 소속된 이런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바로 행동을 하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또 중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중재 역할을 하려고 나서는 교수들도 곱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네. 아무도 못 믿을 때 이 중재하는 사람이 이제 뭐 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공의들이 이제 여러 영역의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믿지 않는다. 그건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지금 당장 몸이 편하지 않고 큰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즐겁고 보람된 일을 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하나하나의 의료 행위에서 우리가 느꼈던 보람 그리고 환자 여러분들도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국민 입장에서 의사들이 적어도 내 앞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결과가 좋아야 본인이 유능한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이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환자에게 나쁘게 하는 의사는 없고 또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을 때 그래도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찾아온 거다. 이렇게 서로의 좀 신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 개인의 의사, 개인의 네. 환자, 뭐 개인 병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네. 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에 서로 나는 너 이해 안 돼, 나도 너 이해 안 돼 이러고만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환자가 가장 피해를 덜 보면서 장기적인 의료 미래안을 제시가 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은 이게 정말 뭔가를 얻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강력한 방법 혹은 회유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바이탈과를 하던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만큼의 신뢰나 전망이 있지 않으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더 큰 뭔가를 좀 문제는- 결단을 내려야겠군요. 네네, 이건 사실 굉장히 전향적인 결단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거나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겼는가까지 돌아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핵심 인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공의 이겠죠. 네. 지금 공백기가 6개월 이상 돼 가고 있고 그래서 네. 더더군다나 이제 지역에서는 지역 네.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의료가 이제 사실이 돼 가고 있는 거겠죠. 이제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이 전공의가 의료 핵심 인력이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오늘의 이 아픈 환자가 있고 네. 또 이 분들도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종류의 의료가 존재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것에 우리는 더 큰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너무나 쉽게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이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근시안적으로 2024년에 당장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잠시 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도 의료 인력들이 의사가 됐건 간호사가 됐건 핵심 영역에 지속적으로 그 배움의 사슬이 끊기지 않고 의학이 전수가 되면서 유지 가능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별 사안에 대한 회유책이나 당근 없이도 저절로 그 영역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이 네. 되더라도 근본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 또 들려와요. 네네. 지금 방금 드렸던 같은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겠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 필수 의료 영역, 이 국가주도 수가에 묶여있는 이걸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2025년이 되면 올해 인턴 수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년차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럼 내후년에도 그렇다면 1, 2, 3년 차가 비어있는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의국에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거기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긴 이야기고 3, 4년 이상의 흐름이 끊기면 있던 기술들은 대부분 사장됩니다. 그리고 지금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그리고 심혈관내과 쪽에 좋은 기술을 가진 교수님들은 이미 50대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답답한 것이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이긴 네, 한데,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혹시 논의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난 청문회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이번 주에 교육위원회와 연석회의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좋은 답변도 속 시원한 대안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없어서 그건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이주영 의원께서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게 그 정부와 국회의 관계도 있고 또 국회와 다른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직역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전공의들에게 정확한 내용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기에 보건복지부가 의료의 큰 틀에서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뼈아프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너무 오래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 이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법안 이런 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계속 논의만 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지금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문제는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이것이 과연 현장에서 작동을 제대로 할 만한 법인가를 잘 따져야 됩니다. 이게 흔히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자를 보호하느라고 법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극과 자체의 의사들이 아무도 안 하게 만들 정도의 과격한 법이라면 사실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이 됐건 법안이 됐건 이게 진짜로 살리기 위한 법인지 살리는 척을 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를 하고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정치 현안 문제 한 2가지 정도만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셨어요. 혹시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의료계 문제와도 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조의 권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노동자들의 이제 권익도 보장받아야 하지만 노조의 권리가 위축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한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도 또 위축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좋은 취지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작용 이상의 반작용이 유도되거나 기업들이 모두 어쩔 수 없이 법망을 피해가게끔 만들게 된다면 사실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올라온 노란봉투법은 여러 면에서 기업 활동이 너무 넓은 범위에서 이제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곳에서도 과도한 의무나 처벌 때문에 개정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거치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또 임명을 했고 거기 항의하는 네. 뜻으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이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이제 참석을 하겠다. 네. 이렇게
저희는 뭐 일단은 그 말씀하셨어요? 광복절 자체의 의미와 지금 국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제 이벤트성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결이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참석 의사를 밝혔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행사에 대해서 뭐 그 6.25가 되었건 뭐 5.18이 되었건 뭐 모든 행사에 있어서 저희는 그 행사 자체의 취지, 국경일로 지정된 날들에 대한 그 취지를 길이자는 뜻에서 이제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이지 이것 자체를 하나하나 정치적인 의미로 사실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쟁을 오히려 유발하고 국민을 화합하게 하거나 또 협치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광복절 행사는 행사 자체로만 보겠다. 그렇다면 네.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뭐 충분한 논의가 거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정치적인 음점으로 해석되어 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좀 신사적으로 낼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걸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임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 임명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모든 위기 때마다 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영석 관장에 대한 역사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관에 대한 생각은 사실 뭐 여러 면에서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정치로 가지고 올 것이냐 아니면 그 관장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쪽도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분명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